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성디자이너 고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이 왔는데 어떤 책 읽고 계세요? 제 마음에 최근에 정말 핫한 책 그리고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을 하나 찾아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목은 이 마음챙김이라는 책이고요. 뇌를 재설계하는 자기연민 수행이라고 이렇게 위에 적혀 있어요. 이 책은 샤오나 샤피로라고 하는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이 안드로메디안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이제 앞표지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해요.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라는 책의 저자이시죠. 제임스 도티가 이 책은 마음챙김, 자기연민 등 많은 분야에서 고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저자가 산타클라라 대학교의 상담심리학 교수이자 작가이고요. 명상과 자비수행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이기도 하대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되게 많이 끄떡끄떡했던 것 같아요. 왜 진짜 공감되는 그런 뭐 책이나 그런 글귀나 아니면 그런 영화나 이런 매체를 봤을 때 우리가 계속 끄덕끄덕거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거리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저는 누군가가 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계속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막 찾다 보니까 이제 잘 찾아 나갔던 것 같고요. 그중에 저는 이런 정말 제 마음에 합한 책을 딱 만나면 와 이거는 진짜 행운이다, 신받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책을 보거든요. 이 책은 정말 신받다,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책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이 책이 언제 나왔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처음에 나오기를 2021년 1월 6일 날 초판 1쇄를 발행했고요. 이제 초판 4쇄를 발행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펴낸 곳은 로크미디어라는 곳인데 이 책이 안드로메디안이 로크미디어의 실용 도서 브랜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되게 재밌게 읽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끝에 아직 다 못 읽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이제 공감이 됐었던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자기 연민 수행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깊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우리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할 때 이러지 않은 분들도 물론 계세요. 되게 긍정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기를 비판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 다음에 뭔가 자기를 비하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게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한 이제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 너무 약간 꿀 같은 책? 신받다 할 수 있는 책? 그런 책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 알려줘서 되게 저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었고요.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이어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에게 또 많이 알려주어서 되게 고마웠어요. 네.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마음을 챙긴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뭐 마인드풀리스, 뭐 마음 챙김, 그 다음에 마음 수행, 마음 연습, 마음 훈련. 저도 나를 만나는 시간, 감정을 설계하는 습관이라고 해서 감정 디자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마음에 대한 거가 사실 엄청나게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냐 하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책의 81페이지를 보면은 심리적인 이점, 마음 챙김의 이점이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심리적인 이점, 그 다음에 신체적인 이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인 이점은 행복감이 증가되고 삶의 만족도, 자비 증가, 관계의 질 개선, 업무 만족도 증가, 삶의 의미 증가, 스트레스 감소하고요. 우울, 불안감 감소하는 거 이런 것들. 네, 우리 다 조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죠. 신체적인 이점도 뭐 엄청나게 많죠. 네, 면역 기능이 개선이 되고요. 고혈압 개선, 만성 통증 감소, 치명적인 염증을 예방하도록 돕는 후성 유전학적 조절력이 강화된대요.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심장 등 심혈관 인자의 개선이 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의 수치 감소되고 수면의 질도 향상되고요. 기타 등등 쭉 있는데 뇌의 신경 통합이 증가하여 최적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대요. 네, 이것도 되게 좋은 이점이고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인지적인 이점이 있어요. 인지적인 거. 근데 저도 실제로 이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뭐 공부를 잘했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되게 좋거나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기억력이 좋고 뭐 머리가 나쁘고 뭐 이런 그걸 제가 뭔가를 평가를 하기 이전에 저는 불안감과 수치심이 되게 높았던 사람이에요. 걱정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현상을 보거나 내가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게 뭐 단순하게 수학 문제나 아니면은 삶에서 아주 큰 그런 문제들이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인지적인 이점, 주의력 증가하고 기억력 증가하고 창의력 증가하고 혁신력 증가하고 딴 생각이 감소되고요. 문제 해결력 증가하고 성적이 향상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정, 마음을 챙기면 성적이 향상된다는 거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아무래도 또 우리 많은 이제 뭐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 챙김을 좀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감사는 뇌를 바꾼다라는 영상을 봤어요. KBS의 다큐멘터리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감사라는 것도 사실 마음 챙김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마음을 챙기다 보면 그게 뇌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나 그리고 내가 뭔가 수용하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탁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점은 여기에 이 책에 요점도 정리가 돼 있어요. 마음 챙김 수행은 당신에게 유익하다. 행복감, 공감, 자비나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고 주의력, 기억력, 시험 치르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제 안에 이제 모든 가능성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창의성이나 혁신적인 생각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를 느꼈었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동안은 점과 점들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점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 챙김하고 제가 감정 디자인을 계속 하면서 얘네들이 정말 빠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그리고 A와 B가 연결됐다면 A와 C도 연결될 수도 있고 A와 뭐 Z가 연결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유연성 있게 변화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되게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 뭐 뇌나 이거는 사실은 마음 챙기면 과학이에요. 과학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 마음을 챙기는 사람에게 훨씬 더 삶의 질은, 삶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은 보답을 할 거라는 생각을 더 확신을 가졌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모든 행동은 강화가 된대요. 네, 강화가 되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계속 그게 이제 강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자동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게 행동이든 또는 생각이든 우리의 감정조차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기 연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자기 비판과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는 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냥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를 나누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 되게 위로되지 않으세요? 내가 충분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이제 사랑과 호의를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존재만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 관련된 방법들에 대한 것들도 얘기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여기 나와 있었던 부분 중에서 그 자기 비하 그리고 자기를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멈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전에 생각했던 방식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과 감정을 가지고 계속 또 반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나를 계속 뭔가 괴롭히고 나를 비하하고 그런 생각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약간 브레이크를 이제 잡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아주 많은 부분이 굉장히 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고 되게 많이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같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여기에 이제 명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책을 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제가 명상이란 부분을 잘 연결을 못 시켜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밖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 왜 김상훈 작가님의 그 왓칭 있잖아요. 왓칭의 내용처럼 그걸 이제 저한테 적용하는 건 많이 했는데 이 명상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디자인 할 때만 정말 집중을 딱 해가지고 그렇게 감정 디자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읽으신 다음에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현재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정말 되게 주옥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사시고 좀 열심히 읽으시면 되게 신받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